너 이렇게 피부가 많이 하얘지고 뽀얘지고 좋아졌어? 이러한 피드백을 많이 듣게 되는데, 보통 시술 방식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안녕하세요, 청담 리투 클리닉 김재림 원장입니다. 오늘은 리쥬란과 주베룩에 대해서 비교라던가 차이라던가 이런 거를 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둘 다 이제 스킨 부스터에 분류가 되는 시술인데 두 개가 어떻게 다르고 통증이나 효과나 유지기간이나 그런 것부터 해서 어떤 분들이 어떤 시술을 받는 게 좋은지까지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쥬란하고 주베룩에 대해서 어차피 이전에도 영상을 통해서 많이 소개드렸지만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려본다면, 리쥬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 성분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PN 성분, 핵심 성분이 되고요. 여기에 수분을 끌어당기는 히알루론산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그러면 뭐냐? 어떻게 보면 리쥬란의 핵심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 성분 같은 경우는 우리 세포들이 재생 사이클을 거쳐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리쥬란은 피부 재생을 돕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고, 이 시술 과정에서 또는 재생 과정에서 콜라겐도 생성이 당연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순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흔히들 하시고 나서 속건조가 해결됐다라고 느끼거나 조금 민감했던 피부가 조금 진정되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받고 좋은데 한 번 더 받아봐야 알 것 같다라고 말하시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재생에 초점을 맞춘 시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베룩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주베룩이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한 스킨 부스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PDLLA라는 성분이 주 성분이 됩니다. 역시 주베룩에도 PDLLA라는 성분과 아까 리쥬란에도 있었던 수분을 끌어당기는 히알루론산이 같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가장 유효 성분, 핵심 성분이라고 보는 PDLLA 성분 같은 경우는 우리 피부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콜라겐을 합성하도록 자극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베룩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피부에 들어가서 새로운 콜라겐 섬유가 생기도록 유도하는, 피부의 진피 내의 콜라겐 합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래서 주베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피부에 콜라겐을 만들게 시키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다 설명을 더 하자면 사실 끝이 없는데, 영상의 초점은 두 가지의 차이, 그리고 내가 뭘 받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개괄적으로 소개를 하는 거니까 조금 쉽게 이해를 해본다면, 리쥬란은 재생을 돕는다, 그리고 주베룩은 피부의 콜라겐 합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자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했을 때 보통 환자분들이 어떻게 느끼냐, 그리고 통증이나 효과를 느끼는 시점, 지속기간, 이런 거를 하나하나 좀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시술의 통증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리쥬란이 주베룩보다 조금 더 아픈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모든 비교는 리쥬란 같은 경우는 리쥬란 I나 리쥬란 HP 플러스가 아니라 오리지널 리쥬란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베룩 같은 경우도 어떤 추가적인 물질을 섞지 않은 오리지널 주베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제가 느끼기로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피부에 주베룩을 시술하는 경우에는 주베룩에 추가적으로 어떤 다른 성분들을 믹스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습감을 높이기 위해서 수분, 히알루론산을 섞는다던가, 그 외에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부스터를 섞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단순히 오리지널 주베룩과 오리지널 리쥬란의 어떤 원리적인 시술의 비교를 해본다 라고 할 때에는, 통증 같은 경우는 리쥬란이 주베룩보다 조금 더 아픈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요. 물론 시술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리쥬란을 조금 더 아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시술을 받았을 때 내가 느끼는 효과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리쥬란 같은 경우는 받고 나면 속건조가 해결된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고요. 피부가 좋아진 것 같다, 뭔진 모르겠는데 광도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칙칙한 것도 살짝 사라진 것도 같다, 이러한 형태의 피부가 내가 좀 잘 쉬고 났을 때 그런 피부 같은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속건조가 해결됐다 이런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주베륵 같은 경우는 시술을 하시고 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환자분들이 피부가 탱탱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젊은 분들 같이 반응이 좋은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피부가 굉장히 뽀얘지면서 너 이렇게 피부가 많이 하얘지고 뽀얘지고 좋아졌어? 이러한 피드백을 많이 듣게 되는데, 보통 시술 방식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모공이 조금 줄어든다던가 피부가 좀 탱탱해지거나 탄탄해진다 이러한 느낌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다운타임 같은 경우는 두 시술 다 비슷한데요. 리쥬란이 다운타임이 기냐, 주베륵이 다운타임이 기냐라는 것보다는 시술 방식에 따라서 기계를 가지고 시술을 하면 조금 더 다운타임이 짧고, 손주사를 하면 때로는 좀 더 다운타임이 길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겠고, 동일하게 주사를 했을 때에 리쥬란이 조금 더 점도가 있기 때문에 엠보싱 같은 게 조금 더 갈 확률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시술자에 따라서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다운타임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면 손주사를 해도 2, 3일 내에 다운타임이 없도록 또 최대한 노력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시술 방식이 좀 더 큰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효과를 느끼는 시점이 빠른 거는 리쥬란과 주베륵 중에 리쥬란인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시술의 두 가지 시술의 어떤 원리적인 측면하고도 좀 닿아 있는데요. 리쥬란의 pH 성분과 수분 성분은 비교적 좀 더 빠르게 효과를 내기 때문에 1, 2주 안에도, 또는 시술 자국이 가라앉을 때만 돼도 수분감을 빠르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반대로 주베륵 같은 경우는, 주베륵이 유도하는 거는 피부에 콜라겐을 합성하는 거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논문 데이터를 본다고 하면 주베륵 같은 경우는 내가 한 번의 시술로 10개의 콜라겐이 생긴다라고 하면 4주 뒤에 8개가 생기고 8주 뒤에 10개가 생겨요. 그 말은 대략 4주 또는 3에서 6주 사이, 이럴 때에 어느 정도의 콜라겐 생성 효과를 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발현되는 시점은 리쥬란이 조금 더 빠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병원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부스터를 믹스해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비교는 오리지널 리쥬란과 오리지널 주베륵의 비교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유지기간 같은 경우는 반대로 주베륵이 조금 더 길다고 보는 게 맞는데요. 리쥬란 같은 경우는 재생을 유도를 하더라도 그 재생의 효과가 끝나면 다시 우리 몸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주베륵 같은 경우는 새로운 콜라겐을 합성하도록 유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긴 콜라겐은 12개월에서 18개월, 쉽게 말해서 1년에서 1년 반 뒤까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유지 기간 자체는 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생긴 모든 콜라겐이 12개월이나 18개월까지 같이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1등부터 100등까지 분해되는 순서가 있다고 하면 대략 그 평균적인 지점이 12개월에서 18개월 또는 그 이상까지도 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시술을 한 번의 시술 또는 세 번의 시술, 여러 가지 시술을 통해서 얻어낸 궁극적인 결과 자체는 유지 자체가 주베륵이 조금 더 길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피부가 조금 얇거나 또는 피부에 굉장히 힘이 없고 탄력이 없고 또는 잔주름이 고민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주베륵을 강력히 권고하는 편이고요. 사실 그러한 분들은 피부 자체가 굉장히 얇아져 있고 또 종이장 같고 잔주름이 지고 이런 거는 피부가 두꺼워져야 되고, 본인의 나이의 다른 또래에 비해서도 피부가 훨씬 더 얇게, 원래 얇은 분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베륵 시술이 가장 본질적으로 피부를 두껍게 하고 또 타이트닝을 시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표적으로 피부가 얇고 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잔주름이 지고, 그런 경우에는 주베륵을 많이 권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피부가 얇은 것과 별개로 모공이 많이 굵거나 또는 여드름성 흉터나 여러 가지 얼굴에 잔잔한 흉터들이 많이 있다 라고 하면 역시 주베륵을 많이 권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베륵 시술 자체가 콜라겐을 생성시키기 때문에 사실 흉터 중에서도 여드름 흉터 같이 울룩불룩하고 이제 불규칙하고 불균일한 흉터도 잘 차오르는 편이지만, 깨끗하게 흉이 진 것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예쁘게 차오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흉터 모양에 따라서 병행 시술들을 권고하게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상 흉의 재생, 그리고 좀 모공과 흉터의 경계에 있는 좀 넓어진 모공, 또는 이런 모공 자체에 어떤 좁아지게 하는 그런 목적에서도 주베륵이 좀 더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피부에 어떤 흉터적 고민이 있는 분들도 역시 주베력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리쥬란 같은 경우는 좀 피부가 민감하면서 내가 피부에 본질적인 어떤 재생을 좀 빠르게 하고 싶다. 예를 들어 환자분들 중에도 원래는 그렇게 피부가 예민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뭐 왠지 모르게 피부가 좀 많이 상했고 좀 트러블도 좀 더 올라오는 것 같은데 완전 화농성 여드름 상태로 올라오는 건 아니고 자기가 느낄 때 예전보다 좀 피부 상태가 좀 떨어진 것 같다, 좀 민감해진 것도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건조해진 것도 같고 이러한 형태 정도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느낌으로 피부 상태가 좀 떨어져 있고 민감하고 이럴 때는 리쥬란을 좀 더 손쉽게 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리쥬란과 주베력 둘 다 너무 좋은 시술들이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주베력의 어떤 콜라겐 재생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피부도 굉장히 뽀얗게 만들고 매끈매끈하게 만들고 흉터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권고를 드리고 있는데 두 시술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거나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려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